안녕하세요. 낭낭낭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와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3학년도 양정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점 마이너스 콤마 마이너스를 x축과 y축으로 평이동한 후 그 다음에 뭔지를 또 버려야 되죠. 메모해 가면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3, y축으로 3만큼 플러스 3 해야 되니까 2가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겠다. 그럼 이제 y보가 또 좀 바뀌어야 되죠. 마이너스 2에서 결과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열심히 구했는데 여기 이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6 플러스 k는 이퀄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서 k 값을 구하면 k 값은 4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평행 이동, 그 다음에 대칭 이동, 평이동하고 대칭 이동한 결과들, 뭐 가장 기본적인 도형의 이동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야 되겠습니다. 명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참이 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니다 이런 표현들은 좀 불편하죠. 일단 이제 대우를 이용해서 표현을 좀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x값이 3a 플러스 1이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x-2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8 0이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주어진 부분들이 이제 참이 되려면 앞에 있는 집합보다는 뒤에 있는 진리 집합이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앞에 열심히 구해놓은 이 해가 뒤쪽 방정식의 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a 플러스 1이 2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a 값은 뭐 3분의 1에서 결과 하나 나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대입을 해야 되는데 3a 플러스 1의 제곱 4배의 3a 플러스 1 마이너스 8은 0 이걸 좀 만족해주면 되겠죠. 모든 식분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아이고 열심히 또 구해야 되겠네요. 9a 제곱에다가 6a에다가 10이니까 6, 12, 18a에다가 그 다음에 1에 그럼 얘가 4가 되면 5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에서 분리를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인수분해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곧바로 해주면 되겠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이렇게 처리해주면은 마이너스 이렇게 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근 3개 형태가 되겠고요. 이것들은 이제 전부 다 더하기 한다는 얘기는 또 둘을 좀 더하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5입니다 라고 풀이를 진행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맨 처음 이제 접근할 때 이제 대우를 이용해서 접근해 간다는 사실들 이런 거 좀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 참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P, Q 진리 집합을 따졌을 때 이제 Q 집합 결론에 있는 집합이 더 큰 집합이다. 이런 이론을 좀 기억해 두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A차 집합 B 해주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A가 되려면 어떻게 되죠? A하고 B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때 이제 뭐 범위 표시가 하나는 좀 확실하게 돼 있죠. 인수분해해서 x-3, x 플러스 2 이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요. 마이너스 2하고 그 다음에는 또 얼마죠? 3인 이렇게 되는가요? 범위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범위를 표시해주면 k 플러스 1인가요? k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꽁꽁 뚫고 k 플러스 1 여기는 k 마이너스 이렇게 쳐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해서 사이에다가 표현해 가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범위가 나오죠. 마이너스 2 k 마이너스 됐을 때 이게 같아도 되는 거군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1, 3하고 이렇게 같아도 되는 형태로 해서 k값 범위. 그럼 k값은 오른쪽에서 2보다 작거나 같다. 이쪽은 이항시켜서 마이너스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k값의 범위를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만족시키는 정수는 몇 개냐 물어봤는데 2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3에다가 더하기를 해서 4가 되는 거예요. 그럼 4개입니다 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맨 처음에 뭐 이렇게 A 차집합 B가 A입니다라는 요 뜻을 해석해서 교집합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제 정확하게 잘 표시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범위에 해당하는 거니까 수직선에다가 메모해 가면서 가장 효율적인 풀이를 이끌어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만한 4번입니다. 두 집합 A, B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을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A 차집합 B 되는데 중요한 건 가운데 보니 합집합이죠. 합집합인데 이게 공집합이 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 그러면 각각 뭐가 밖에 없죠? 공집합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 공집합, B 차집합 A도 공집합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각각 A만 있고 B만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 이런 얘기는 결론적으로 이제 A 집합, B 집합이 어떻게 되겠다, 같아져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집합을 살펴보면 마이너스 3은 있으니까 해결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4하고 A가 있는데요. A 값이 3A 플러스 2가 된다라고 치게 되면 A 값이 그럼 어떻게 마이너스 1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처리하게 되면 A 집합은 4 마이너스 3
A값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B집합은 마이너스 3은 애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1번에서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 4의 제곱 부분들이 또 4가 처리되는 거니까 일치가 되죠. 그럼 이제 A값은 이제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좀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4의 제곱 부분도 A 이렇게 이쪽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때는 뭐 A값이 0이거나 A값이 뭐 4분의 1 이런 부분들을 대입해서 또 처리해 가면 되겠죠. 이렇게 좀 대입해 보면 이런 경우도 역시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값 구해갔습니다. 일단은 주어진 부분들 좀 독특한 식 형태인데, 일단 합집합한 결과 자체가 공집합이 된다는 얘기는 각각 공집합입니다 라는 뜻, 그 뜻을 통해서 두 집합 사이의 관계 밝혀내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이를 진행하는 뭐 문제 주어진 집합의 이제 연산식 형태의 해석해가는 절차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해야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PQR이 각각 세 조건의 진리 집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라는 얘기는 뭐 추론을 하라는 얘기인데, 연결고리는 양쪽에 있는 뭐 Q가 연결고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P가 not Q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대우를 하게 되면 not Q는 R이다라고 해서 관계식을 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명제의 참고지수는 뭐 집합의 포함관계를 가면 되겠죠. P집합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Q의 여집합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R집합 이런 형태로 해서 살펴갈 수가 있겠습니다. P차집합 Q는 P입니까? 이렇게 쳐보는데, P하고 그 다음에 Q는 이제 원래 이제 요 바깥쪽 부분들이 Q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죠. 둘이 이제 뭐 교집합이 없는 그런 경우니까 기억 맞습니다 처리는 되겠고요. P하고 R하고 P집합하고 R집합 하게 되면 이제 교집합은 당연히 P가 되니까 맞습니다라고 해주면 되겠고요. Q하고 R집합하고 좀 합해지면 이건 이제 전체 집합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되는가요? P의 여집합, 이건 또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됐습니까? 근데 뭐 P하고 Q의 여집합 부분, Q하고 교집합을 보면 공집합이었으니까 공집합의 여집합은 또 이제 전체 집합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그러면 이제 맞습니다. 지금 이제 세 개 다 맞는 건가요? 모두 맞습니다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주어진 부분들 이렇게 추론을 통해서 집합의 포함 관계를 뭐 정확하게 벤 다이그램 형태로 표시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기를 좀 살펴보게 되면 보기 있는 식이 그리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이런 집합의 포함 관계를 이용해서 접근해 가는 방법들을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전체 집합은 9 이하의 자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 집합 A, B 주어졌는데, B는 10과 서로 쏟아라는 얘기는 인수에, 그럼 B 집합을 좀 이제 구해볼까요? 인수에 이제 2하고 5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1, 2 안 되고, 3, 4는 당연히 안 되고, 5는 또 5라는 인수가 있으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7, 9 이런 형태로 해서 집합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관계식을 만족해주는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합이 최소값을 구하라 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A집합, B집합을 좀 표시해 보게 되면, 공통되는 원소에 1하고 3이 있게 되나요? 3이 있겠고, A집합은 2하고 6이 있겠고, B집합은 그러면은 7하고 9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근데 A합 B를 하게 될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2, 6이라는 원소가 꼭 있겠고, B합 C를 하게 되면 7, 9라는 원소가 꼭 있어야 되니까 각각 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X라는 집합에 2, 6, 7, 9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나머지 원소들은 뭐 특히 1, 3 이런 것들은 뭐 둘이 동시에 가지고 있으니까 X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두 집합이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X집합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원소가 좀 가장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원소들만 구성되어 있을 때가 이제 가장 최소가 되겠죠. 그럼 이제 2, 6, 7, 9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15에 24. 그래서 X집합의 원소의 최소값은 24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집합, B집합 좀 구해놓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좀 뭔가 좀 해석해야 됐을 때 이렇게 벤 다이그램에다가 원소를 써가지고 해석하면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석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7번입니다. 전체 집합은 12하의 자연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A집합은 짝수, B집합은 12약수. 12약수는 미리 좀 구해놓을까요? 1, 2, 5, 10 이렇게 정도에서 B집합 구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짝수는 너무 확실하니까 됐고요. 주어진 부분들의 원소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연산이 좀 복잡하죠. 일단은 앞쪽 부분들은 A합, B의 여집합, 교집합,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이렇게 고쳐가면 되겠죠. 그래서 교집합을 이렇게 고쳐가면 되겠고, 여기에 이제 또 차집합 B가 있습니다. 앞에 부분들 이제 먼저 드모르간 법칙을 해야 되겠죠. A 합 B 이런 형태로 좀 고쳐가는 부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되면 이제 A합이 공통이죠. 이제 A합 공통에 B의 여집합, 교집합 B 이렇게 해서 이끌어내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뭐죠?
공집합이니까 결국은 이제 A가 되는 거죠. A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여기 돼 있으니까 교집합, 비교집합 이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A만 있는 집합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A 집합이 짝수였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짝수였는데 B 집합에 있는 짝수들을 좀 빼주면 되죠. 이렇게 좀 빼게 되게 되면 이런 원소들은 그러면 4하고 6하고 그 다음에 8 이렇게 얻어져 가는 건가요? 이렇게 해서 결과물들을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이렇게 좀 처리가 돼 있을 때 문제에서 무엇을 원소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그럼 뭐 정답은 뭐 18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죠.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집합 연산들을 좀 돼가느냐 이런 얘기. 차집합이 있으면 교집합의 여집합 고쳐가는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드모르간 법칙 적용해가는 부분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이제 공통 끄집어내서 이제 분배를 이제 거꾸로 해가는 이런 과정이죠.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연산에 대해 가장 중요한 항목들 한 문제 이제 모두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연산 연습 충분히 좀 잘해야 될 중요한 항목이니까요. 이런 부분 또 실수하지 않도록 충분히 연습 잘해둬야 되겠습니다. 두 양수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7입니다. 주어진 식은 a, b 언제 또 최소값 이렇게 같냐 물어봤는데 이렇게 뭐 곱하기 돼 있을 때 전개를 해가는 거죠. xy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xy 분의 36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 할 때 3하고 또 이렇게 곱하기 할 때 12하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문자가 역수가 되시면 우리가 산술기하 병을 쓰면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36 처리해주면 되겠고 뒤에는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니까 27에서 최소값 C값을 좀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뭐 언제 최소가 되냐 물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xy하고 xy 분의 36이 이제 결과가 같을 때니까 xy 제곱이 36이니까 xy 값이 6이라는 사실을 알겠죠. 이때 이제 x 플러스 y가 7 이렇게 돼서 합곱 사이가 관계가 좀 나와 있으니까 이건 뭐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인수분해해서 풀이해도 되는데 인수분해하면 근이 이제 6하고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6하고 1이 좀 되겠습니다. 라는 뜻. 이때 문제에서 x값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x값이 6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게 a라고 했나요? a, b 이렇게 처리되어 있죠. 그러니까 a값이 6 되겠고 y값은 1 되니까 이게 이제 b값이 처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a-b 플러스 c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6에서 1을 빼니까 5가 되겠고요. 5에다가 27을 좀 더하게 해주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 정답 32입니다. 라고 풀이해 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전개 후 산술기하를 한다라는 큰 틀을 좀 기억해주면 되겠고 등호는 언제 성립하느냐 이런 내용들 그죠? 이런 항목들만 좀 학습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무난히 접근 가능한 그런 문제형이 되겠습니다. 두 정수 a, b가 주어진 부등식을 좀 먼저 봅니다. a 값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5까지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b 값의 범위는 2인데 이항시키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에서 이제 범위가 좀 나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실수 x에서 부정이 참여하겠네요. 그럼 부정을 또 해야죠. 어떤 실수 부정은 이제 모든 실수 명제할 때 꼭 물어보는 대표적인 예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다음에 ax제곱 플러스 2ax b 플러스 3 이렇게 좀 처리해서 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 이제 뭐 크거나 같다 반대가 작다 이렇게 처리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어려운 점 이제 최고차의 문자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뭐 a가 0일 때를 좀 조사하라 이런 얘기인데 a 값이 0이 되게 되면 이제 b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요. b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좀 작아야 되는 거니까 b 값은 그러면 뭐가 얻을 수 있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좀 얻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뭐 순서상 개수해주면 일단은 여기에서 3개의 순서상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a 값이 0이 아니면 뭐 2차식인데 0보다 작으려면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려야 되니까 a 값은 당연히 0보다 작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판별식을 좀 열심히 조사하면 되죠. a제곱 마이너스 a의 b 플러스 3 이렇게 처리해서 0보다 판별식 뒤에 0보다 작다를 풀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a 값이 음수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아는 거니까 a를 좀 나누게 하면 되죠. 그럼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이런 형태에서 부등호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럼 우리는 좀 b 값을 알아봐야 되는가요? b 값은 그러면은 a 마이너스 3보다 작습니다라고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a 값이 0보다 좀 작다 돼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1 처리되면 마이너스 4보다 작은 거니까 b 값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처리되겠고 a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게 되면 b 값은 마이너스 6. 네, 뭐 6까지니까 그 다음 숫자는 더 할 필요가 없겠죠. 이곳에서 2개, 1개 이렇게 해서 또 3개의 순서상들을 이끌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미리 처리되게 되면 뭐 전체적인 순서상 개수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전체 순서상 개수는 그러면 6개입니다라고 풀이를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명제에서 부정을 하게 됐을 때 모든하고 어떤 사이의 관계죠. 어떤 부정하게 되면 모든 부정하면 어떤 된다는 이런 관계. 그다음에 이제 2차 부등식을 결국은 풀어야 되는 건데 최고차의 문자가 있을 때는 이렇게 최고차가 0일 때 조사한다. 이렇게 각각 우리가 저 공부하는 항목들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조금 이런 부분들 좀 꼼꼼하게 학습해야 되는 거를 이제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0번 시작합니다. 자연수 x에 대해서 세 조건 BQR은 3의 배수, 4의 배수 P 주어져 있고 6으로 나올 때 나머지 주어져 있고 원소 두 개란 뜻이죠. 주어져 있습니다. 중무조건 이렇게 되는데 최소를 좀 물어봤다 이런 얘기는 원소를 숫자를 좀 크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일단 P집합을 좀 보게 되면 그러면 3의 배수, 4의 배수니까 12를 이제 뭐 주기적으로 또 나타나겠죠. 3, 6, 9, 12 이렇게 좀 살펴보면 4, 8, 12 이렇게 되겠고 한 주기가 끝나고 이제 이런 역들은 좀 반복되겠다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Q 집합은 6으로 나올 때 나머지가 3, 5면 3, 5에다가 6을 더하니까 9, 11 이런 형태로 해서 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되는 그런 내용들. R 집합은 뭐 그냥 A, B 이렇게 두 개의 원소가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됐습니다. 지금 이게 좀 나달로 되어 있네요. 이런 거는 뭐 R하고 P 이런 식으로 좀 보면 되겠죠. 뭐 충분 조건이니까 R 집합이 작은 집합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B라는 원소들은 이제 P 집합에 있는 이런 원소로 구성되어야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부분도 이제 필요 조건이라고 했는데요. R이 이제 R이 좀 나달이 되는 게 좀 불편하죠. 이게 좀 뭔지 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거 낫Q하고 또 R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필요 조건이니까 낫Q 집합. 그럼 이제 Q의 여집합을 좀 구해야 되겠는데요. 뭐 1, 2, 3, 4, 5, 6 이렇게 되겠고 7, 8, 9 빼고 10, 12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이런 형태로 좀 되는 집합이 되겠습니다. R 집합이 그럼 이 집합이 들어가야 되고, 그럼 이제 AB가 P 집합하고 그러면 Q의 여집합이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 두 원소를 좀 골라달라 이런 얘기죠. 1, 2, 4가 좀 보이나요? 그 다음에 이제 6도 보이고, 그 다음에 또 8도 보이고, 그 다음에 12도 이렇게 보여가는 그런 내용들을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최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작은 숫자를 좀 써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또 2a 이렇게 돼 있으니까 a 값을 그러면 4 해서 2a는 뭐 8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고 b 값은 그러면 6 해서 처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최소 값은 그럼 얼마가 되나요? 14 이렇게 구해갈 수가 있겠죠. 뭐 주어진 부분들 3의 배수, 4의 배수 이렇게 되면 뭐 최소 공배수가 12, 6으로 나오는 나머지는 뭐 12에 또 6이 배수 이렇게 돈을 가게 되면 또 12가 또 주기가 되는 거니까 12까지의 원소들을 가지고 문제의 뜻에 맞는 부분들을 좀 잘 처리해달라 이런 뜻. 대신 이렇게 뭐 낫P, 낫Q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대우를 이용해서 해석하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대우를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뭐 그때 문제 좀 그때그때 맞춰서 잘 적용해 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가면서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어느 학급에서 급식 메뉴인 닭갈비 덮밥, 치킨 마요 덮밥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했습니다. 32명, 전체 집합이 32명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닭갈비를 선택한 학생이 22, A집합이라고 할까요? 22. 치킨 마요 덮밥을 선택한, 안 운이네요. 그러면 B의 여집합이니까 그러면 32에서 빼서 19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죠.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A 합 B 부분들이 4명을 빼는 거니까 28명입니다라고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치킨 마요 덮밥만 선택했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B 얘만 있는 부분도 괴다 이런 얘기는 합집합인 28에서 A 합 B 부분에서 그죠? 뭘 빼면 되겠습니까? A를 빼버리면 되죠. 20 이렇게 되겠습니까? 빼기 A 집합 개수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 가면은 효율적인 연산이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좀 제일 편리한 방법이겠죠. 그럼 이제 6명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뭐 주어진 부분들 뭐 메모 좀 했는데 뭐 표현 자체에서 또 뭐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표현들 이런 부분들을 좀 뭐 여집합 이런 형태로서 해석해주면 좋겠고요.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또 전체 여집합이니까 이런 내용들 문장을 좀 약간 기호로 해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연습되면 되겠습니다. 중심이 마이너스 4,2인 원C라고 했을 때 C가 이제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4,2가 되는 거죠. X축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평이동한 것을 C1이라고 하겠습니다. C1은 그러면은 X축 방향으로 A만큼 처리해주면 되겠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2 플러스 B에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두 원이 Y는 equal X 대칭 관계일 때를 구해달라 이러니까요. Y는 equal X 대칭이 주면은 XY가 바뀌니까 2, 마이너스 4 이렇게 바뀌겠죠. 요게 두 관계니까 뭐 이렇게 서로 같습니다라는 걸 풀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A 값은 6이 되겠고 B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되는가요? 이렇게 처리됐을 때 이제 A 마이너스 B 값 구하라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이건 뭐 12입니다라고 구해가면 되겠고요. 두 원이 또 원점 대칭인 관계네요. 와, 그럼 이걸 또 원점 대칭하게 되면은 부가 둘 다 바뀌는 거는 4,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때는 A 값을 구하면 8이 되겠고 B 값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4 처리가 되겠죠. 이때 이제 더하기 한 것을 스몰 m이라고 한다. 더하기 해주니까 4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제 라지 m과 스몰 m을 좀 더하기 해주면 전체 계산격은 16이라고 구해가면 되겠죠. 뭐 큰 틀음 틀에서 보면 뭐 중심 좌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평행 이동하는 부분들 뭐 평행 이동 이런 줄 잘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이제 둘 사이 이제 y 이퀄 x 대칭 관계, y 이퀄 x 대칭을 해놓은 거였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좀 만드는 것이 이제 또 다시 이번에 또 원점 대칭이니까 원점 대칭, 그죠? 그러니까 뭐 대칭 이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항목들 골고루 이제 점검해 가는 건데 뭐 집중력을 발휘해서 계산 미스 없이 잘 풀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양정호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실수 K에 대해서 세 직선 L1, L2, L3가 주어져 있습니다. X-4Y 부분이 모두 다 같다는 얘기는 평행이죠. 평행 이렇게 좀 평행 그런 직선인데 뭐 첫 번째 걸 보게 되면 Y절편이 마이너스 1 형태에서 이렇게 좀 구해갈 수 있겠고 그 다음 여기는 Y절편이 5가 되는가요? 5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거는 뭐 K가 됐으니까 아직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두 직선 사이 거리와 두 직선 사이 거리가 같다라는 가조건인데요. 그럼 이제 정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좀 지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y절편이 2가 되려면 k 값은 8입니다라고 k 값을 좀 구해놓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 m에 대해서 L1을 x축과 y축으로 평이동하게 되면 L3가 된다 이런 얘기인데 평이동 열심히 하면 되죠. x-m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마이너스 4배에 y-4m 2m이죠. 계수하다가 좀 실수가 나는데 2m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이제 정리해주면 되는데 x-4y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8m에 7m이 되는가요? 7m 마이너스 여기 또 4를 썼죠. 이거 큰일 나는데요. 지금 L3잖아요. 그죠? L1을 좀 쓰고 L1을 좀 평이동한 거죠. 맞습니다.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서 나왔는데 이 결과 자체가 L3가 되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제 뒤에 있는 K니까 여기 7m-4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뭐 K가 이제 8이었으니까 8입니다라고 써가면 되겠죠. 그럼 이제 n 값은 7분의 12에서 결과물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n분의 K를 또 구해달라 이런 이야기. 7분의 12분의 또다시 8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약분하게 되면 2, 3 이렇게 처리되니까 3분의 14 이런 형태로 해서 결과물을 얻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1번이 좀 바른 답이 되겠죠. 맨 처음에 주어진 식의 특징들 기울기가 이제 똑같은 그런 모양 형태인데 간격이 좀 같으려면 정 가운데 부분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이제 값을 구해서 y 절편에 해당하는 부분일까요? 실수 없이 또 k 값 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평행이동을 좀 이렇게 해가는 거죠. L1 부분들 평행이동 그래서 나온 결과 부분들이 이제 L3 부분들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이제 k 값이 똑같아지는 내용 되죠. 뭐 큰 흐름틀에서 보게 되면 뭐 직선의 위치 관계 이런 부분들 좀 이해하는 부분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평행이동만 좀 정확하게 잘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x점 p가 있습니다. 규칙에 따라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평행이동하는 거겠고 그 다음에 또 대칭이동하고 그 다음에 또 대칭이동하는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근데 마이너스 3,4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3,4를 맨 처음에 이제 평행이동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렇게 처리되면 0에다가 y축으로 2만큼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결과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y번호가 바뀌니까 0,2가 되겠고 그걸 y는 이퀄 x 대칭해주면 2,0 이렇게 돼서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한 번은 결과 이것을 출발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면 이 결과를 또 다시 또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와, 그러면 아래로 가서 써볼까요?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마이너스에다가 y축으로 2만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다음에 뭐죠? x축 대칭해야 되죠. 그럼 y보 밖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처리되면 되겠고 그걸 또 다시 y는 이퀄 x 대칭이동해 거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물을 얻어갈 수 있겠습니다. 결국 안 나오는데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이번에 또 다시 평행이동을 또 해야 되죠. 마이너스 3 이만큼 마이너스 5 1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이렇게 처리됐고 그 다음에는
자꾸 까먹는데 x축 대칭 그러면 이제 y보 밖에서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y는 equal x 대칭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해서 결과물을 얻어지겠습니다. 오 계속 넣어야 되는데요. 규칙이 안 보이는데요. 자 다시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그러면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4, y축으로 2만큼 마이너스 3 처리되겠고 이 부분들을 대칭해야 되는 거죠. x축 대칭 y보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4, 3 처리되겠고 y는 equal x 대칭 됐습니다. 됐죠. 네. 그러니까 한 번 한 결과, 그 다음에 두 번 한 결과, 세 번 한 결과, 네 번 한 결과 이렇게 처리되니까 네 번 하게 되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규칙에 따라서 25번 계산한다는 이야기는 6번 하고 나서 한 번 더 하면 되죠. 그럼 한 번 더 하니까 이제 2,0이 이제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좌표 합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정답 2입니다라고 풀어가는 내용. 뭐 대단한 거 아니죠. 열심히 근데 금방 안 나오는데요. 한 번 한 거 자체가 이제 여러 번 해서 이제 한 번은 결과가 되겠고 이런 거 자체를 또 25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언제 또 이렇게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규칙을 좀 찾아가느냐 이게 좀 핵심이니까요. 침착하게 계산 미스 없이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만한 15번입니다. 정수 전체의 집합의 부분집합 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5개 이상의 연속된 정수가 되겠고요. 원소 개수는 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은 또 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속된 정수들 표현해 갈 때 이제 대칭 구조로 표현해 가는 게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A 이렇게 처리 하나를 보게 되면 이제 연속하는 거니까 A 플러스 1,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2 이런 형태로 대칭 구조로 놓고 쭉 더 진행해 가면 되겠죠. 홀수 개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합이 90이라고 했는데 합을 구해갈 때 이제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좀 합하게 되게 되면 이게 좀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해서 A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요 값이 이제 원소 개수만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원소 개수를 n이라고 해주면 na 이런 형태로 좀 처리해주는 부분들이 90이다라고 좀 생각해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5개를 합하게 되면 이제 5a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마이너스 a 플러스 a 사라지고 2a, 그다음 가운데 a 해서 그럼 이제 90이라는 것은 9 곱하기 원래는 3 곱하기 3이죠. 10인 또 2 곱하기 5 이런 형태로 해서 소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원소의 개수의 최소값, 최대값을 구해가야 되는 건데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인수들에서 찾아가면 되겠죠. 대신 이제 홀수라고 했으니까 홀수들을 좀 찾아가면 되겠습니다. 원소 개수는 5개 이상으로 했으니까 최소는 뭐 볼 것도 없이 이제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이제 뭐 최대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되어 있을 때 홀수들만 가지고 열심히 곱하면 되니까 5, 45에서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결과 50입니다 라고 풀어가면 되겠죠. 됐습니까? 일단은 문제에서는 이렇게 연속된 정수다라고 했을 때 숫자들을 이렇게 좀 대칭 구조로 놓고 풀어가는 요 아이디어만 좀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풀이 가능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대칭 구조로 놨을 때 이렇게 합 같은 거에 이제 특징이 좀 담겨 있으니까 이런 내용 참고해가지고 학습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세 정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루어진 삼각형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요. 뭐 좌표를 좀 표시해 가면 되는가요? 좌표를 이렇게 좀 표시해서 좌표 자체가 6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6,6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6,0에다가 0,6 해서 이렇게 좀 삼각형이 되는 거죠. 6 마이너스 이렇게 좀 잡아가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뭐 C라고 했고 C를 좀 평행 이동을 좀 하겠고요. 그러면 C1을 또 다시 대칭 이동한 것을 C2라고 했을 때 C1, C2가 만나라. 근데 C1을 y는 equal x 대칭 이동해서 C2가 되는데 이제 둘이 좀 만나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 그럼 뭐 이건 좀 대칭 이동을 하지 않고요. C1하고 그 y는 equal x 사이의 관계, 요 관계. C1이 이제 y는 equal x랑 만나면 되죠. 그러면 대칭 이동을 만나는 거니까 요 관계로 풀어간다라는 부분들이 좀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y는 equal x를 자연스럽게 생각해서 그럼 이제 원래 있는 C 그래프를 이제 평행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C와 평행 이동한 게 지금 이거 만나야 되는 거니까 즉 여기 C 부분들을 얼마나 평행 이동해서 만날까요? 이걸 좀 해가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두 점 사이의 뭐 거리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서 처리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이게 y는 equal 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y는 equal x라는 게 좀 평행이죠. 평행 사이에 좀 거리를 좀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놓고 뭐 0,6 이런 거 대입하면 되는가요? 마이너스 6,6 이런 거 대입해도 되고 그러면 루트 2분의 6 이렇게 처리가 될 거니까 요거는 이 약분되니까 3루트 2에 가면 되겠죠.
이게 이제 3루t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처리되면 평행이동을 m-m이 되는 거니까 m 값은 좀 3이 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이동하면 좀 만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멀리 돼 있는 부분들 좀 대입하게 되면 또 루트 2분의 마이너스 6 이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예요. 12 이렇게 좀 처리되는 내용이니까 약분하면 6루트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이제 m 값은 또 6입니다 라고 가서 이거 좀 그 사이에 좀 평행이동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만나는 이제 자연수 m 개수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3, 4, 5, 6 이렇게 돼 있으니까 4개입니다 라고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럴싸하게 잘 풀었나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의 뜻을 이용해서 풀어간 부분들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좀 뜻 파악해가는 부분에 좀 집중해서 학습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C1을 y 이퀄 x 대칭이 있는데 둘이 좀 만난다. 그렇다는 얘기는 C1하고 y 이퀄 x가 만나야 되겠다. C1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어진 뭐 이 지금 삼각형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좀 어떻게 얼마만큼 평행이동해서 y 이퀄 x랑 만날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제일 가까운 부분, 제일 먼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그 거리를 좀 이용해서 처리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를 또 구했을 때 이게 좀 평행이동 이렇게 돼서 지금 루트 2 나왔을 때 이게 좀 3, 3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형태에서 3루트 이렇게 처리해가는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하게 좀 점검해가면서 학습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17번 시작합니다. 좌표평면에 원이 있습니다. y축으로 대칭 이동한 후 아무튼 평이동을 좀 해서 C2라고 했죠. C1 살펴보게 되면 마이너스 3,5 반지름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y축 대칭 부호 좀 바꾸고 그 다음에는 또 평행이동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C2 이렇게 결과 나오는데 x축 방향으로 2만큼 그럼 이제 5가 되겠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5,2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해서 결과물을 얻어내면 되겠습니다. 여기 좀 반지름 이렇게 좀 변화가 있겠죠. 이렇게 두 개를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마이너스 3,1점, y축에 있는 점, C1 위에 있는 점, C2에 있는 점에서 거리 최소 이렇게 물어봤는데 원이라는 부분들을 원 위에 있는 점은 그냥 원의 중심 가지고 풀어간다는 것이 풀이의 핵심이죠. 그렇다면 좀 메모들을 좀 해보게 되면 C1 마이너스 3,5라는 점이 있다라고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A점인데 마이너스 3, 이게 또 똑같은 점이네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Y축의 점이 있는 거죠. 이때 이제 C2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5,2 부분에서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점이 있다 해주면 되겠죠. 5,2 이렇게 마이너스 3,5 됐고 이제 A점 좌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풀이를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y축에 좀 피해가지고 거리 최소를 하면 이거 하나 대칭 이동하면 되죠. 대칭 이동해서 3, 마이너스를 해서 일단 거리 이렇게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플러스 3, 마이너스 3 돼 있으니까 이거 뭐 y 좌표가 y 값이 그러면 5하고 해서 중점이 되니까 이 위치가 되겠네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네요. 여기 y 좌표가 2라는 부분하고 이 p하고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관계를 처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해야 되는데 AP, PQ 길이 이걸 구하게 되면 이제 두 점 사이 거리 형태를 좀 이용하면 되겠죠. 그럼 루트 6제곱 더하기 6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때 이제 여기 마지막에 이제 원이라는 부분을 생각해서 반지름을 이렇게 빼주는 부분들 이것만 좀 신경 써서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6 루트 2 마이너스를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점이 이렇게 Y좌표가 2 되게 되면 바로 옆에 이제 원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거리 5 마이너스 1을 해서 4입니다 라고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전체 이제 최소값이 얻어져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 둘을 좀 합해 가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6 루트 2 플러스 3 해서 답이 나오는데 문제 표현 자체가 또 3, 표현을 요걸 맞춰가야 되네요. 그럼 이제 3에다가,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죠? 루트 8 이렇게 써야 되는가요? 루트 8 플러스 1 형태로 해서, 써야 답 모양 형태가 맞춰지겠습니다. 그러면 합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뭐 9라고 좀 답을 해가면 되겠죠. 되셨습니까? 일단은 원 부분들에서, 이게 좀 최단거리라는 형태가 됐을 때 그냥 원의 중심을 하고 그다음에 직선 쭉 연결했을 때 중심 연결했을 때 그곳에서 이제 반지름을 빼가지고 반지름 빼기 이렇게 좀 처리해서 대체해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 반지름 빼기 이렇게 그죠? 이런 부분들만 대체해가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원 나왔을 때 그 원을 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원의 중심이다라고 좀 생각해가면서 접근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좀 효율적으로 접근 가능하겠습니다. 18번 시작합니다. 전체 집합은 100 이하의 잔수로 되어 있고요.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A가 A에 대해서 새로운 기호를 좀 정의 내려졌습니다. 원소가 한 개일 때는 원소 A집합의 원소를 이거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원소가 2개 이상이 됐을 때는 작은 숫자부터 순서를 쭉 쓰고
짝수 번째의 곱을 홀수 번째의 곱으로 나눈 값을 이거라고 되겠습니다. 와, 정의가 좀 독특하죠. 어려운 거 봅니다. 이해까지 들어있고 원소가 하나니까 그 원소 합을 좀 쓰겠다 이러고 원소가 여러 개가 되게 되면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이렇게 해서 나누기 해서 답을 하겠다. 규칙에 대한 이해를 좀 다시 시켜줬습니다. 이때 이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달라 이런 얘기인데 16의 약수 처리가 되면 16의 약수는 어떻게 되죠? 1, 2, 8, 16, 4, 4, 16 이거 순서를 좀 잘 맞춰야겠군요. 이렇게 좀 처리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짝수 번째 되니까 2 곱하기 8 되겠고 홀수 번째 1은 안 써도 되겠죠. 4 곱하기 16 이렇게 처리해서 가야 되니까 16 소거되니까 4분의 이렇게 나온 거니까 4분의 1 맞습니다라고 처리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니은을 좀 풀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짝수 번째니까 2 곱하기 4 처리해주면 되겠고 1 곱하기 3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짝수 번째가 3이고 홀수 번째가 2 곱하기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약분돼서 1 이렇게 처리되겠죠? 맞습니다라고 답을 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이 어이구 좀 복잡한데요. 90일 약수 이렇게 풀어가려면 90일 풀어가려면 3 이게 7이 되는 거예요? 7일은 90일 7일은 7, 37, 73 이렇게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수라고 했으니까 1, 7, 13, 그 다음에 90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겠죠. 이런 집합에 대해서 부분집합을 또 만들어야 돼요. 와,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면은 15개의 집합을 또 여기서 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집합들 차례차례 했는데 그곳에서 가끔 정의된 내려지는 것들은 이제 쭉 다 구해서 계산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맞습니까?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근데 이제 문제 정의 자체가 뭐 원소가 하나일 때도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홀수 번째, 짝수 번째 중요한 것은 또 크기 순서로 써야 되잖아요. 원소로 좀 크기 순서로 좀 써야 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이제 작은 숫자를 좀 기준으로 해서부터 하나하나 좀 해결해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이라는 원소가 좀 간여가 돼 있다. 그럼 이제 1이 뭐 제일 먼저 써지겠죠. 근데 원소가 하나짜리일 때는 1 이렇게 처리가 돼 있고 원소가 2개짜리 이렇게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1, 7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짝수 번째 나누기 이렇게 그러면 13, 91 이렇게 처리해 가면서 이제 1, 1 이렇게 처리 이제 원소가 하나짜리가 끝난 거죠. 그러면 이제 원소 2개짜리 좀 해가면 되겠습니다. 2개짜리가 끝났고 원소가 3개짜리 91이 없다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짝수 번째 7, 그 다음에는 홀수 번째는 1, 13 이렇게 1, 13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13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7에다가 1, 91 쓰면 되겠고 7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13 쓰고 13 쓰고 7이 없다고 한 거죠. 그럼 이제 1, 9 7이 없다. 짝수 번째 13, 홀수 번째 1, 91 이렇게 써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원소 4개짜리 좀 써가면 되는 거죠. 그럼 짝수 번째 7, 91 처리해 주겠고, 홀수 번째가 1, 13 이런 형태로 좀 써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13이 소거가 되고, 91도 소거가 되죠. 이렇게 되면 7이 하나, 둘, 셋, 4개 남았습니까? 그럼 이제 7의 4제곱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이건 좀 많이 한 거죠. 가장 작은 숫자가 이제 7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이제 7 이렇게 이제 하나 있는 부분들을 하겠고 7을 포함해서 원소 2개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13, 7, 그 다음에 91, 7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원소 3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은 짝수 번째가 13이고 홀수 번째가 7, 91 이렇게 처리되는 내용 91 소거되고 7 하나 소거되고 그럼 이제 7제곱에 13제곱 해서 결과 나오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13이 제일 작은 숫자라고 생각하면 13, 그 다음 원소 2개가 되면 뭐 91, 13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91 나오겠고, 그 다음에 원소 하나 91 돼 있으면 91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전부 다 곱하게 가면 되겠습니다. 7의 4제곱, 7제곱에 13제곱, 그 다음에 91, 91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건가요? 되겠습니까? 7제곱, 13제곱, 7, 4제곱, 91, 91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7 이렇게 소거되면서 여기 7제곱이 남고 7하고 13을 곱하면 이제 90이 되니까 91제곱에다가 91, 91 이렇게 처리했으니까 91의 4제곱입니다라고 풀이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오, 연산이 긴데요. 문제가 저 5제곱 돼 있으니까 아이고 비슷하지만 이거 좀 틀렸습니다라고 해서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라고 풀이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수학 공부를 좀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좀 새로운 기호 이런 거 좀 정의 내려졌을 때 어렵지 않게 접근해 갈 수 있느냐, 뭐 그런 거 연습하는 기회를 또 삼으면서 학습을 하면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봤을 때 약수들을 이제 쓰면 되고요. 그다음 문제 조건에 맞춰서 이렇게 짝수 번째, 그다음 홀수 번째 열심히 좀 써가지고 처리해 가면 되는 거니까 뭐 기억 니은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좀 원소 4개가 돼 있어서 부분집합을 만들 때 15개의 부분집합을 만들어서 15개 원소들을 전부 다 계산해야 되는데, 문제의 조건을 봤을 때 원소를 이제 크기 순서로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1이 제일 작은 경우, 그 다음에 7이 제일 작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13이 제일 작은 경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90 이렇게 돼. 이렇게 좀 절차를 밟아가면서 접근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그 규칙성을 얻어가지고 풀이가 가능한 거니까요. 제가 좀 이렇게 좀 접근하는 방법 좀 설명드렸으니까 이런 내용을 좀 참고를 해가지고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두 실수 A, B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A 절대값보다 B 절대값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주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A-B 절대값은 당연히 0보다 큰 거겠고, A 절대값 빼기 B 절대값 부분들도 0보다 큰 거겠죠. 둘 다 좀 양수가 된다라는 얘기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양수는 전제 조건이 있으니까 그러면 A-B 이런 부분은 뭐 제곱해서 크다는 걸 보여가면 되겠죠. 그다음 이제 절대값 A 빼기 절대값 B의 제곱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살펴가면 되겠습니다.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여기는 A제곱 절대값이 되겠죠. 이렇게 처리되겠고 B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A제곱 B제곱은 좀 소거가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 부분들 보게 되면 2배의 절대값 AB 빼기 AB 이렇게 처리된 거니까 절대값이 그냥 보다 항상 크겠죠. 이런 내용으로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반드시 쓰시오 그랬는데, 등호가 성립할 조건은 AB 값이 이렇게 AB하고 같을 때입니다 라고 해줘야 되겠고, 요거는 뭐 경우에 따라서 AB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럼 잘 이해되셨죠? 전제 조건에서 양수다라는 부분들 표현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곱한 차를 이용해서 그 부분이 0보다 크다는 걸 통해서 주어진 식을 증명했다. 뭐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한 줄 뭐 답을 뭐 답안지에 더 써서 최종식이 좀 성립합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가면 되겠습니다. 문제에 좀 주어진 특징들, 필요한 요소들을 좀 살펴가면서 부등식 증명을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0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가 되겠고, 양정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f, x, y는 0에 대한 그림이 도형에 좀 나와 있습니다. 좌표로 이렇게 꼭지점으로는 삼각형이다라고 되어 있죠. 주어진 부분을 나타내 주려면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부분을 해야 될 것 같죠.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에서 C와는 일치된다 했을 때 이동 순서를 적고 C2 도형에 나타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이루 좀 가려면 또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f, x, y는 0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x, y 보가 위치가 좀 바뀌어져 있죠. 그러면 뭘 하겠까요? y는 equal x 대칭을 해주면 되는가요? 대칭해서 f, y, x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겠고, 이때 또 y는 또 좀 보가 좀 반대가 돼 있죠. 반대가 돼 있으니까 x축 대칭 이렇게 처리해서 y 보를 좀 이렇게 바꿔가는 내용을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평이동을 하면 되겠죠. 평행 이동 이런 과정 거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된가요? 1-y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y축으로 이제 1만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x-1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니까 x축으로 2만큼 평이동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치되어 있죠. 순서를 적고 결과를 나타내달라 이런 얘기인데, y는 equal x 대칭 이동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좌표 자체가 0,2가 그럼 이제 2,0이 되는 거예요. 2,0 이렇게 좀 처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마3,0 되지면은 0,마3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죠. 해서 이제 위치 부분들을 이렇게 좀 표시해 가면 대칭이 되겠고, 요거를 이제 x축 대칭 이동하게 된다라고 됐으니까 이 대칭 이동해서 이제 이렇게 좀 위로 가서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렇게 평이동해 갔으니까 y축 1만큼이죠. x축 2만큼 이렇게 이동해서 좌표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대칭 이동한 그래프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그럴싸하게 됐나요? 자, 그럼 이제 표시가 됐고요. 이 부분들을 또 평이동을 해서 나타낸 직선을 A라고 했는데, 와, 그럼 또 평이동 해야 되잖아요. x축으로 마이너스 m만큼 플러스 m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에다가 y축으로 이만큼 해주면 2m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물을 써가면 되겠습니다. y는 x 플러스 3m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가 됐죠. 근데 이제 도형 C2하고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m값의 곱을 구해주십시오. 만나도록 하는 모든 m값의 곱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는데, 중요한 것은 기울기가 1이라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기울기 1짜리 부분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부분들은 이렇게 꼭지점 형태를 좀 지나야 되겠죠.
2,4, 4,1 2,4, 4,1 이 부분 메모해서 대입해서 풀이를 좀 진행해가면 되겠습니다. x에 2를 대입하고 4는 이꼴 2 플러스 3m 마이너스 7 이렇게 처리되면 3m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요? 9 이렇게 처리되니까 n값은 3 나오겠고요. 4,7에 이때 이제 m을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3m은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4에 4 되니까 m값은 3분의 4입니다라고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둘을 곱하기 해주는 거니까 곱을 구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최종 답은 3 곱하기 3분의 4 이렇게 처리해서 4입니다라고 답을 구해갈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일단은 뭐 나중에 나온 부분들은 뭐 평행이동에서 뭐 한 점 지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기울기에서 이제 이렇게 좌표 찾는 부분만 신경 쓰면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까 첫 번째 이렇게 뭐 도형의 변환 부분들을 하는 거에 좀 신경을 써가지고 이렇게 좀 나중에 최종 그림을 도형을 좀 표시해가는 부분에 집중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였는데요. 설명 좀 정확하게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뭐 집합이라든지 이렇게 뭐 대칭 이동이라든지 몇 개 좀 까탈스러운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학습해가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양정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